우선 상현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게 12개월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하겠다. 12개월은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악의 조직으로 이 작품 최종 보스인 키부츠지 조짜나니 키부츠치 무잔휘하에 있는 도깨비들 중 그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자들인 12명의 강자들을 뜻한다. 그중 상위 6명을 상현이라 부르고 나머지 찌꺼기 6명을 하현이라 부르는데, 순위의 척도는 강함이며 자신의 위치가 꼬우면 교체 혈전을 신청하여 승급할 수 있다. 교체 혈전은 쉽게 말해 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낮은 위치의 12개월이 상위 12개월과 1대1로 다이다이를 까서 이기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12개월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끝났으니 이제 우리의 긴갓 상현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상현은 무잔의 실질적인 신복들이자 작중 무잔을 제외한 가장 강한 6명의 도깨비들이며 한 세기 동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중의 진짜들이다. 이들은 차례대로 코쿠시보, 도우마, 아카자, 한텐구, 교코, 다키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상현 특유의 눈깔 문신을 하고 있다. 작중 무한열차 편에서 상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당시 첫 등장은 필자 본인은 물론 수많은 독자들의 소름을 돋게 했다. 족간지나는 혈기술, 압도적인 강함, 포스 있는 비주얼은 여태껏 등장했던 도깨비들은 후레쉬맨에 나오는 졸라맨 빌런보다 못했다라는 것을 시사했으며, 앞으로 주인공이 헤쳐나가야 할 답도 없는 시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육악편에서 다시 한번 상현이 등장하면서 이런 14개 버그 캐릭터가 5명이나 더 남았으니 너흰 좆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한편, 다시 한번 족간지의 혈기술과 포스 있는 비주얼로 독자들에게 상현의 아름다움을 각인시켰다. 물론 중간에 토 나올 것 같은 생김새 인기 없는 상현 2명이 대차게 말아먹긴 했지만, 최종 국면에 들어서면서 상현 1, 2, 3이 등장.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보여주며 전국의 상현 빠돌이, 빠순이를 생성했다. 상현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쓰레기 집합체인 하현과의 비교를 통해 간단히 알 수 있다. 같은 12개월임에도 하현은 주 한 명한테 썰리는 전투력 측정기에 불과하지만, 신호부 누나의 언급에 따르면 우리의 긴갓 상현은 주 3명을 송일국이 대한민국 만세세 쌍둥이 다루듯이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넘사벽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상현 중에서 가장 약한 다키, 규타로 남매가 조진 주들의 수만 22명인 것을 보면 상현이 있는 동안 주들의 씨가 마르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현재의 주들이 워낙 황금세대여서 이 설정이 조금 애매해졌지만, 그럼에도 상현들은 주와의 1대1에서만큼은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며 강함을 과시했다. 이러니 희대의 말종 씁쓰레기 창조주인 키부츠치 무잔도 상현과 하현을 차별 대우하는데, 이는 작중 무잔의 행적에서 드러난다. 당시 하현의 오인 루이가 수주 토미오카 기유한테 끔살당한 직후 하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우리의 두목님은 결국 하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이후 문책을 가장한 무잔 똥꽃빨기 대회를 실시하여 우승자 하현의 1인물 제외한 하현의 2, 3, 4, 6을 손수 처형시켰다. 반면 상현 6인 타키, 규타로 남매가 죽은 이후 일어난 상현 소집에서는 그저 그들을 꾸짖기만 하고 돌려보내는 공주의 파취 뺨치는 새엄마 편애를 선보였다. 이 상현 중에서도 1, 2, 3과 4, 5, 6의 전투력 격차도 상당하게 나는데, 상현 4, 5, 6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는 주었지만 전력을 다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작중에서 등장하는 황금세대의 주를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 물론 레이드 형식의 다구리를 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국면에서 묘사된 상현 1, 2, 3의 강함을 생각하면 이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그래도 상현 6은 주를 한 명 은퇴시키는 실적과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기라도 있었지, 위에 있는 2명은 생김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전적도 그렇고 씨발 답도 없다. 오는 주 한 명한테 뒤지질 않나, 사는 그냥 생긴 게 좆도 마음에 안 든다. 아니 한 챕터의 보스들이 이 지랄로 생겨쳐먹어서 포스가 1도 안 보인다.
18 진짜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반면 상현 1, 2, 3은 줄을 한 명씩은 죽였고 귀칼 특유의 레이드 형식의 다구리 상황에서도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정신나간 강함을 뽐냈다. 이들은 상현 특유의 현타로 인한 부활 포기와 변태적 성향으로 인한 방심으로 인해 다소 허무하게 퇴장했지만,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전력을 이끌어냈거나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만화의 제목은 키부츠지 무잔, 질풍전이 되었을 것이다. 여담으로 상위권 상현들이 죽인 주는 순서대로 무이치로, 시노부, 레인고쿠인데 하필 인기 투표 상위권에 위치한 인싸 캐릭터들이라 당시 이 세 명은 상대를 잘못 고른 죄로 욕을 뒤질나게 저먹었다. 만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현 3의 슬픈 과거와 상현 1의 옆동네 먼치킨 생각나는 족감지, 공감 가는 사연으로 이들의 평판은 나아졌지만 이 푸른 눈의 사이코패스는 재활용도 못할 일반 쓰레기 같은 인성과 과거가 비춰지면서 지금까지 갱생 불가능한 희대의 호로새끼로 남아있다. 상현에게는 스카웃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상현이 도깨비가 될 만한 지니어스들을 무잔에게 보고하고 무잔이 콜사인을 보내면 상현의 피가 무잔의 피로 변하여 도깨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오직 상현뿐이며 실제로 작중에서는 상현 1, 2가 도깨비 스카웃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상현들은 무잔으로부터 많은 피를 수여받은 존재들인데 설정상 무잔에게 투여받은 피가 많으면 대부분 세포가 괴사하여 사망하게 된다. 받은 피의 양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상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며, 즉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이고 18, 이제 하다하다 도깨비가 되는 것도 재능이 필요하다니. 필자 본인이 귀칼 세계관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한강물온도부터 재보고 있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력한 상현의 포스와 더불어 안타까운 사연으로 귀멸의 칼날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상현의 육타키, 규타로 남매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